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워커 교수는 MIT에서 인정받는 응용물리학 분야의 석학이었어요. 그는 몇 달 전 학술지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반도체 산업에 관한 논문을 보고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첨단 공정과 장비에 대한 수많은 수치를 접했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룩한 데다 기업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동시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이 그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교수는 그런 논문과 학술 자료를 검토하면서 무언가 독특한 흐름이 있음을 감지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 있는 풍토와 시민들의 태도가 기술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전 세계의 선진 기술을 고루 조사해 온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치 한계를 뛰어넘는 열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조교들과 연구실 동료들은 한국은 이미 유명하지 않나요? 굳이 왜 가시려 하죠? 라고 물었지만 교수는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본 결과를 언급하며 웃음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논문에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공장과 연구소 현장을 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죠. 그는 곧바로 일정을 잡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AI 연구소, 그리고 로봇 기술 관련 스타트업 몇 곳에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수의 한국 탐구 여행이 시작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날아 한국에 도착한 그는 활기 넘치는 공항 풍경부터 주목했습니다. 정돈된 안내 표지, 자원봉사자들의 친절, 빠른 교통 시스템이 겹치며 그의 첫인상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겠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방문 일정이 그에게 신선한 영감을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교수의 예감은 적중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먼저 들른 곳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허브였어요.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젊은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 한국어, 또 다른 언어로 대화를 섞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교수는 그 분위기를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곳에서의 만남은 짧았지만 교수는 이미 한국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힘을 발견했어요. 함께하는 동료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이튿날 아침 일찍 한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보안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사전에 협의한 덕분에 연구진과 함께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었죠. 보호복을 착용하고 먼지 한 톨조차 허용되지 않는 작업실을 돌아본 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이미 여러 차례 견학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된 작업 환경은 처음이었어요. 미세 공정이 이루어지는 라인에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작이나 점검을 수행하는 이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는 눈부실 정도였죠. 한 엔지니어가 오전 중으로 결합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광경을 본 교수는 의아해했어요. 결합률 절반 이하라는 말이 무척 어려워 보였는데 그 엔지니어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미 여러 번 해낸 일이에요. 꾸준히 개선해 가고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는 이 기술자들에게는 안 되는 건 없다는 신념 같은 게 깃들어 있음을 느꼈어요. 낮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라인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단순한 숙련도를 넘어서는 에너지였죠. 교수는 그들이 지닌 협업 정신과 빠른 대응 능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케 한 핵심이라는 결론을 조심스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교수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그들은 업무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도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한 팀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원은 오늘 테스트 칩을 의뢰한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도와줄 부분이 많아 보이더군요. 빠르게 협업 일정을 잡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교수는 규모 있는 대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이 즉각 교류하고 서로의 기술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유연한 태도와 열린 마인드가 생산 현장 곳곳에서 뿌리내리고 있었죠. 이러한 진취적 태도는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보였어요. 단순히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마음속에서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죠.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교수는 다음 일정으로 한국의 AI 연구소를 찾았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을 중시하는 이 연구소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멀리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면이었어요. 로봇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음성 인식으로 대화까지 주고받는 모습은 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교수에게 내부 시설을 안내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실험실마다 독특한 색채가 풍겼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교수는 이미 수많은 연구소를 방문해 봤지만 이렇게 열의에 찬 분위기는 드물다고 느꼈어요. 그날 교수는 특별히 한국어 영어 실시간 번역 AI 개발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교수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연구진은 물론 회사 측에서도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어요. 담당 엔지니어는 궁극적으로는 언어 장벽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요. 누구든지 쉽게 소통하고 또 실수 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조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진하게 묻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꽃피는 기술은 인간애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다른 연구 환경과는 달리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교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오피스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로 커피를 들고 걷는 청년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묘한 장관을 연출했죠. 교수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쳤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열정과 인간적인 마인드가 한데 모이면 정말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여정. 다음 날 교수는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 형식의 간담회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는 로봇공학,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컨대 로봇공학 스타트업이 바이오테크 기업과 협업해 재활치료용 로봇을 만들거나 핀테크 업체가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협력해 물류 자동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기였습니다. 교수는 현장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큰 전환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분야가 얽히고 설키면서 연쇄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었죠. 특히 교수의 눈에 띈 건 이들이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지식과 데이터를 곧바로 공유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스타트업 대표가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MIT 쪽과 저희 연구소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죠. 교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한국의 열정과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체감한 상태였기에 MIT와의 교류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지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 자리가 마련되자 사람들은 막걸리와 소주, 그리고 각종 음식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기술적인 주제나 미래 사업 구상뿐만 아니라 서로의 취미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했죠. 교수는 이 단란한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인은 일과 삶을 별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융합적인 태도가 결국 혁신을 가속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느꼈죠.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새삼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한가운데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짧은 기간이지만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쌓이는 감동과 신뢰가 세계를 바꾸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고 교수는 생각했어요. 결국 교수는 이 모든 경험을 종합해 세미나 마지막 발표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각국의 첨단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서로 교류하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무한한 열정으로 매 순간 도전하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를 비롯한 MIT 동료들도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연구하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간담회장에 있던 참가자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의 솔직한 소감에 감사하면서도 더 큰 책임과 가능성을 느낀 듯했죠. 훗날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는 이미 그날 밤의 열기 속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조지 워커 교수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벌써 여러 매체와 학계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꽤나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기술 혁신 전문가인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탐구하기 위해 직접 장기 체류에 나섰다는 소식은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그 중에는 해외 언론도 있었고 심지어는 유럽의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의뢰도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었어요. 이처럼 관심이 쏟아진다는 것은 곧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발전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죠. 그는 아직 조사 중이라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인터뷰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외신 기자들과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한국인가요? 였어요. 교수가 답을 할 때면 이전에 방문했던 반도체 공장과 AI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느낀 감동적인 순간들을 풀어놓게 됐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그 정도 첨단 산업은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묻자 교수는 기술 수준만 보면 어느 나라든 비슷한 분야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기는 속도와 열정,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한데 묶어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 점이 제게는 신선하고 감동적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한편 교수는 점차 한국이 지닌 문화적 토대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상처와 빈곤을 딛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내면에 깃든 정신적 유산과 교육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주말을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전통시장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죠. 특히 재래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에서 교수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얻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평범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후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모습에 교수는 이 나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말 후 다시 시작된 본격 일정에는 해외에서 온 연구진과 한국 측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테크 컨퍼런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교수는 한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는데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간단히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여러 외국인 참석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큰 관심을 보였고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는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 스타트업 담당자들과 즉석 미팅을 잡기도 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협업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현장을 지켜보며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무형의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결국 한국을 향한 전 세계의 시선은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욕구가 섞여 있었어요.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국을 아이디어와 혁신의 보고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서 교수는 자신이 마주한 장면이 감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기술 공유와 가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교수는 기술 현장을 둘러보는 중간중간 다양한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흔히 알려진 빨리빨리 문화나 유연한 IT 환경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오랜 역사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인적 열망이 조화롭게 스며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서울 인근의 어떤 중소 IT 회사를 방문했을 때 회사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대표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며 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때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했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라는 그의 한마디가 교수의 뇌리 속에 진하게 남았어요. 또한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번갈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저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요라고 밝혔는데 교수는 그 이면에 자리한 한국인의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실제로 목격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따뜻한 인간애가 전달되고 그 인간애가 다시 또 다른 혁신의 단초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보였죠. 교수는 종종 청년 개발자나 연구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들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해져 빠르게 습득하는 세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밤샘 코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내면서도 팀원들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또 다른 이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한국에 돌아와 자기가 배운 걸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공감과 공유의 정신은 교수에게 아주 큰 울림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주로 수치나 제도로 설명하지만 그 근간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속력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속력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탄탄한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교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만 잘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세계적인 충격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교수의 한국 체류가 중반을 넘기고 있을 무렵 그는 아주 의미 있는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 대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미래 산업과 글로벌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교수는 그간 쌓아온 한국에 대한 시각과 감동을 종합해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었어요. 행사 당일, 교수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교수의 발언을 기대하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가벼운 인사말로 시작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의 섬세함, AI 연구소에서 발견한 인간의 스타트업의 협업과 봉사 정신, 그리고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등을 차근차근 언급했죠. 교수가 발표를 이어갈수록 청중들은 그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눈빛을 반짝였어요. 그는 단순한 기술 우수성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강점은 문제 해결을 향한 열의와 협력을 통해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라는 선언을 현실화시킨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이런 문화가 계속 발전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상상 이상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한국 반도체와 AI, 로봇 기술, 스타트업 협업 장면 등이 영상으로 흘러나왔어요. 교수는 그 장면들을 보며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느낀 감동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죠. 이미 이 나라는 놀라운 역량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고 그 흐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발표 말미에 교수는 참석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 나라의 기술 현장을 연구하며 혁신을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본 적은 없었죠.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인지 앞으로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와 MIT 동료들이 함께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겁니다. 교수의 진심 어린 발언은 청중에게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온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아가자는 결의를 담은 것이기도 했죠. 무대에서 내려온 교수에게 많은 이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부 관계자나 여러 기업인들도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긴 대화를 청했습니다. 이로써 교수에게는 한국이 가진 힘이 한층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에너지였어요. 포럼을 끝으로 교수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학교 강의와 연구 때문에 더 길게 체류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그는 돌아가기 전까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현장을 느껴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일정 사이사이에도 소규모 기술 세미나나 지역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하며 한국인의 일상을 면밀히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교수는 기술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서 단순히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 대화를 촉진하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었죠. 그 본질에는 배려와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교수는 늦은 밤까지 서울 한복판을 거닐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휘황찬란한 빌딩 숲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전통 건물들, 밤늦도록 불이 켜진 사무실 창문들, 편안하게 웃으며 귀갓길에 오르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교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다가왔죠. 역사가 쌓은 자부심과 현재의 활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가 어우러져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교수는 손안의 노트북으로 매일 몇 통을 보냈습니다. MIT의 연구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간략히 정리해 전하며 앞으로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만한 국제 공동 연구 주제를 제안했죠. 한국의 기술 생태계와 문화적 배경을 공동으로 분석하면 우리가 몰랐던 혁신의 비밀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일 속에는 교수의 흥분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릴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이 하나의 흐릿한 빗줄기가 되어 사라져갔어요. 교수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자신이 본 것들은 결코 일시적인 반짝 혁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힘이 낳은 결과물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는 향후에도 한국과의 연결을 이어가며 전 세계에 이 감동과 배움을 확산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는 잠시 한국을 떠났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는 감동의 파동은 한국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잔잔히 전해질 것이 분명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날, 그는 한층 더 발전된 기술과 문화, 그리고 언제나처럼 서로를 아끼는 모습에 또다시 감동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끝없는 도전과 따뜻한 연대를 동시에 펼쳐 보이고 있었어요. 이는 곧 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더욱 커다란 스펙터클이자 감동의 대서사였죠. 그리고 그 대서사를 다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수에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가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